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대단히 나쁩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가가라는 이름의 군함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가가는 군함이지만 항공모함급입니다. 어마어마한 군함입니다. 그런데 가가라는 이름은 과거 일본이 진주만 폭격 때 비행기들이 떴던 항공모함 이름입니다. 가가. 그런데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군함을 탔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는 동해 대신 일본해라는 말도 썼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일본을 방문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아베와 트럼프는 붙어 다녔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들이 너무 아베가 트럼프에게 굽신거린다고 했을까요? 그렇지만 외교는 실립니다. 또 다른 사이드에서 일본은 중국과 외교를 합니다. 한일 간의 역사 논쟁 또는 다른 문제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과 별도로 중국과 일본은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영토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자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외교 역할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경제대통령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 니케이 비즈니스, 경제로는 상당히 권위 있는 니케이 비즈니스의 보도는 일본이 이제 과거에 삼성에게 가졌던 원한을 풀고 함께 상생하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재계가 삼성을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2013년 그좀 이미 삼성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삼성과 일본 기업 간의 교류 같은 것들을 하지 말자, 막자 이런 움직임까지 있었던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경제가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입니다. 삼성이 너무 많이 커버려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된다. 세계 넘버원 기업하고 이렇게 다투느니 서로 간에 실리를 찾자, 윈윈 게임을 하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본이 지진 등으로 어려울 때 상당히 우리를 많이 배려해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삼성과 너무 적대관계 하지 말고 공생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 경제주간지 니케이 비즈니스 보도입니다. 이재용이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일본 출장길에 오른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한때 천하를 빌려줬더니 안채를 빼앗아간 존재였지만 과거 이병철, 이건희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본과 한국은 경쟁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자산업은 우리는 족탈불급이었습니다. 소니, 산요, 어쨌든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LG, 삼성전자 제품들은 뒤편에 밀려나 있고 소니, 산요 등등등등 도시바 일본이 전자제품을 주도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까지 빼앗아버렸습니다. 세계 넘버원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인텔만이 경쟁자입니다. 올해는 인텔한테 1등 자리 뺏길 것 같지만 어쨌든 반도체 1위입니다. LG전자, TV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넘버원 된 삼성하고 그만 다투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과거 이건희가 반도체 투자하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일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천하를 빌려줬더니 안채를 빼앗아간 존재를 삼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니케이 비즈니스는 그렇지만 이젠 지나친 경계보다는 분업의 파트너로 여겨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 말고 5G의 장비, 스마트폰,
완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호 협조를 통해서 실익을 챙기자, 이런 조언입니다. 오지마 시마오 니케이 부편집장의 칼럼 뉴스를 찌르다, 여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면서도 일본을 찾은 것은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5월 중순 도쿄에서 일본 1, 2위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와 KDDI 경영진을 만나서 2020년 동경올림픽에 맞춰서 시작될 일본의 5G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출장 뉴스를 소개하면서 삼성이 그동안 패널 및 디램 등 부품 위주로 일본에 수출해왔는데 최근 5G 통신 설비를 비롯해서 갤럭시 스마트폰 등 완제품 판매도 늘리려 한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 제품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갤럭시가 약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전자업계는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5G 시장을 적극 공략한 뒤 판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3월 도쿄 하라주쿠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갤럭시 스마트폰 전시관 갤럭시 하라주쿠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그동안의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이재용은 외교 대사의 역할을 톡톡 짜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정치적, 역사적 외교관계는 최악입니다. 경제마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이 실제로 경제계에 불똥이 많이 튀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용에 대해서 니케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신기합니다. 자, 삼성의 변화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지나치게 견제할 필요가 없다. 일본 업체들을 물리치고 지금 모조리 세계 1등에 올라서 있는 삼성전자의 반감만 갖기보다는 실리를 택해야 할 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 삼성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에 무리한 납기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일본 법인에 지시하는 등 다양한 배려를 해왔다. 이런 움직임의 배후에는 앞으로 일본 시장 공략의 실리적 목적도 있었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와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까지 겪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다보고 일본도 충분한 대가를 얻는 것이 득책, 서로 간의 윈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잡지가 이미 이재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바 분식회계 사건까지도 거론할 정도로 이재용을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20년 동경올림픽, 도쿄올림픽. 어쨌든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벤트입니다. 2013년만 해도 일본 재계가 나서서 삼성전자의 기술 협력을 막을 정도로 경기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경제계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내 반환 정서는 여전하지만 적어도 경제 분야의 협력 필요성은 있다는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게 니케이 비즈니스의 보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용은 뭐 불법한 게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 삼성 쪽하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는 그냥 단순한 대한민국의 재벌이 아닙니다. 글로벌 컴퍼니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앞으로 힘듭니다. 그 삼성전자도 요즘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이 휘청거리기 때문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재용은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재계도 이렇게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어떻게 될지는 다들 걱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간의 노력, 적어도 외교는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참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중국의 이익을 강권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그런 과정에 일본까지 우리가 만약에 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는 바쁘게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왠지, 강경화 장관은 왠지 왕따를 당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대통령 같은 역할을 이재용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께 박수 보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